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전략 NH 하우스뷰 하재석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10월 리서치본부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었는데요. 유동성 효과는 떨어진 반면에 이 유럽에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됐고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이 타결이 안 되면서 이 자산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에도 이 미국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산 가격이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변동성이 높아지는 국면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 매크로 국면은 유동성 효과는 떨어지는 반면에 경기는 어찌됐건 간에 이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화폐 유통 속도가 증가를 하면서 이 유동성은 떨어지고 화폐 유통 속도가 높아지는 이러한 국면이 4분기 이후부터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에서는 이 산업재 섹터라든지 소재 섹터, 그리고 원자재, 글로벌 리츠와 같은 경기 민감 자산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리는 저희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대 인플레이션 중심으로 명목금리의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채권의 매력은 상당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5칸으로 강하게 추천드리는 자산은 10월에는 없고요. 비중 확대를 의견을 드리는 4칸으로 의견을 드리는 자산들은 주식 중에서는 미국과 베트남 주식, 그 채권은 고금리 매력이 남아있는 이머징 달러 채권이라든지 아직 스프레드 축소가 초기 단계인 한국 회사채, 그리고 원자재, 글로벌 리츠 인프라, 이러한 자산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산업 기업 분석으로 가서요. 반도체 산업 도현호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대만 언론에서 TSMC의 신설 팹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서 저희도 이제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TSMC가 차세대 3D 후공정 팹 2개를 지금 건설 중이다라고 이렇게 최근에 언론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대만의 이제 준안이랑 남부과학단지 여기 2개의 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021년 하반기에 오픈이 되고 하나는 2022년에 오픈이 되는데 이 팹은 이제 전공정 팹이 아니고 차세대 3D 후공정 전용 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인덱스 자료로 작성을 했던 SOIC 그리고 인포 그리고 코어스 같은 고성능 패키징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패키지 중에서 뒤에 2개는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제일 시장에서 최근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기술이 이 SOIC라는 기술인데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 대비해서 이 본딩 피치가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반도체 간 통신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기술은 내년부터 양산 예정이고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가는 AP에 이 기술이 탑재된다 이렇게 업계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 프로세스가 처음에 이제 웨이퍼의 칩 간 연결을 위해서 이제 비합 패턴을 애칭을 하고요. 그리고 애칭이 끝난 패턴에다가 구리라는 재료를 CVD로 증착을 해서 패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웨이퍼 표면을 연마한 다음에 연마가 끝난 웨이퍼에 이제 구리 패드가 깎여 나가면 이제 1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이제 홈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홈을 통해서 정극을 만드는 거고 이 홈을 세척이랑 어닐링 공정한 다음에 이 완성된 다이는 레이저 다이싱 장비로 잘라서 다른 다이로 여러 개 이제 붙여서 3D 패키지를 형성을 합니다. 기존 이 후공정이랑 다른 근본적인 게 기존 후공정은 후공정 공장에서 만드는데 이거는 전공정 수준의 CVD라든지 CMP 이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공정을 전공정 팹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TSMC도 그래서 팹 2개를 새로 건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후공정이랑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후공정 장비 업체한테도 이제 차별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정상에서 봤을 때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AFM, 그러니까 원자 현미경이 좀 많이 쓰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구리 패드를 깎아서 만든 홈이 잘 형성되었는지
기존의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이 안 되고 이제 원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 완성된 이제 다이의 패드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다이싱 장비로 자를 때 이제 파티클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블레이드로 자르지 않고 레이저 다이싱 장비로 절단할 필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 간 부착은 플립칩 본더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한테는 AFM 만드는 파크 시스템즈랑 레이저 다이싱 장비 만드는 이오 테크닉스, 그리고 플립칩 본더 만드는 한미 반도체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SOIC랑 경쟁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는 기술을 이제 X큐브라는 이름을 붙였고, 내년 아니면 내후년부터 양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만의 후궁전 팹 ASE도 이거랑 경쟁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양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파트론 이규하 연구원입니다. 네, 파트론도 마찬가지로 이제 MC넥스랑 지금 삼성전자 반사수혜가 올해 하반기 내년 계속 이제 기대가 되는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목표 주가를 기존 10,000원에서 13,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는 PER 7배 수준이고요, 내년 기준으로. 지금 과거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면은 보통 이제 10배 초반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좀 저평가된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IM 사업부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단가를 계속해서 인하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진이 이제 전보다 안 좋아진다는 것도 지금 반영이 좀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려 요인을 반영을 해도 지금 좀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보고요. 밴드 아래 이제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이제 역사적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이제 이럴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계속 이제 판매랑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는 4페이지 보시면 올해는 MC넥스랑 마찬가지로 상반기가 워낙 이제 안 좋았고, 하반기도 매출액이 이제 올라가긴 하지만 마진 같은 경우는 단가가 좀 이제 인하되는 영향 때문에 마진을 좀 낮춰서 예상보다는 좀 낮지만,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판매량이 많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와 유사한 수준은 지금 기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를 3.1억대 정도 내년에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업사이드가 지금 더 커 보이고요. 지금 화웨이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8월부터 판매 영향을 받고 있고, 9월 이후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신제품 판매를 출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 조미진 연구원 발표해주세요. 예, 아모레퍼시픽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8% 하락하면서 3분기까지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순수 국내인 아리따움, 그리고 방판, 백화점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매출 하락폭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다만 중국 현지와 면세점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 회복에 따라 매출 감소폭이 지난 1, 2분기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도 기저 효과 감안했을 때 3분기는 큰 폭의 감익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4분기 이후 낮은 베이스와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투자의견 바이 및 목표 주가 22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화장품 전반적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은 어떤지, 연말까지 생각한다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2분기가 일단은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이나 그런 가격 할인 정책으로 인해서 면세 쪽에 그런 부진이 가장 극심했고요. 3분기는 지금 면세 인더스트리 산업을 보시더라도 지난 2분기보다는 감소폭이 완전히 완화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세 쪽에 그래도 플레이를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면세 부분에서의 그런 실적 회복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 같은 경우도 워낙 소비가 좋아서 중현지 상황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모레퍼시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순수 국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3분기 때 2분기보다 좀 더 재확산되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강화를 시행을 하면서 그런 순수 국내 쪽에 익스포저가 높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는 타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봤을 때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전반적인 증시 환경, 증시 반등 속에서도 가장 반등을 못한 부분이 바로 중국 소비재 쪽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올해 낮은 기저효과 감안했을 때 사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 감안했고 현재 2021년에 컨센서스가 전반적으로 조금씩 하향된다 하더라도 전체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해서 50% 이상씩은 다 증액이 가능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대체 투자 발표하겠습니다. NH 글로벌 인프라 리츠 발표해주세요. 네, 인프라하고 리츠를 오늘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체 투자의 중임 중수인 글로벌 인프라하고 리츠를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바닥이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2차 확산 피크 시점이 이 인프라하고 리츠를 투자해야 되는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최근에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주는 오르고 한 주는 또 내리고 지속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림은 맞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유럽 쪽에 우리가 보면은 제조업 PMI 지수는 컨센서스를 또 상회하고 또 서비스 PMI 지수는 또 3개월 만에 50 하회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비스 지수는 코로나 2차 확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이쪽에 좀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국내하고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난주는 인프라에서 제일 많이 빠진 거는 또 공항입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뜨고 내리지를 못하니까 공항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서는 수자원 인프라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습니다. 수자원 인프라라 하면은 북미 지역이 굉장히 큽니다. 북미 지역에 특히 또 미국이 큰데요. 일단 미국은 가브라 화합물이라 그래서 그 오염된 그 물을 정화할 때에 이거를 꼭 처리해야 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이 세이프티 드링킹 워터 액트라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되는 제정을 우리가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규모 수자원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형 인프라 수자원 기업한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더 거대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결국은 소비자한테도 부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크게 세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서서히 도로 부분도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어서 인프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확산 피크 시점이 투자하는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리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주 한 3% 빠졌습니다. 2주 전에는 또 한 5% 올랐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프랑스, 영국 쪽에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YTD도 많이 빠졌고 지난주에도 유럽 쪽에 확진자 늘어나면서 많이 빠졌죠. 실물 자산 자체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어차피 임대료가 거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니까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고무적인 거는 4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표 1번하고 2번이 키차트인데요. 최근에 주거용하고 특수용 산업용은 사실상 배당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배당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셀타워하고 데이터 센터는 작년보다 코로나 때문에 더 배당을 많이 하고 있고 주가도 최고치를 이미 갱신하고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 2번에 보시면은 원래 안 좋았던 오피스나 모기지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직격탄을 맞았던 호텔이나 몰, 쇼핑몰은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않고 있는데 제2차 락다운을 하지 않는다. 마스크 쓰고 계속 다니게 되면은 사실상 이것도 바닥 찍고 2차 확산 고점이 되면은 배당 자체가 7%. 그러니까 결국은 기준금리가 낮으면은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수익을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준비된 자료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